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영국 내에서 그 윌셔를 리버풀이 노린다라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영국 내에서는 리버풀이 이번 여름에 FA로 풀리는 잭 윌셔를 노린다라는 기사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으며, 리버풀은 이미 아스날에서 체인몰린을 영입한 전례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스날 선수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윌셔는 여름에 유벤투스로 이적이 예상되는 엠네찬의 대체자가 될 수 있고, 아스날의 재계약 제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리버풀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뭐 찌라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뭐 아스날 관련해서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관련해서 뭐 정보를 많이 취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더선뿐만 아니라 뭐 익스플로도 있고 지금 뭐 꽤 많아요. 네. 뭐 안 될 건 없지. FA를 풀리는 거 노릴 만한 거는 뭐 어디든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선택지 중 하나라는 거겠지. 우리 방에 진짜 아스날 관련해서 이 소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정말로 보면은. 다음 소식은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벵거가 외질과 미키타리안의 새로운 조합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아르센 벵거가 언급하길 그 둘 선수, 그러니까 외질과 미키타리안이 함께 뛰면서 더욱더 시너지를 낼 것처럼 보이고, 이전에 외질과 산체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둘은 각각의 시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산체스가 떠난 후 미키타리안 영입이 되었고, 미키타리안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이며 게임을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좀 있기 때문에 팀 밸런스를 일단 찾는 것이 첫 우선 과제이며, 아스날은 매우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될 것이고, 그러한 축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공격과 수비 사이의 밸런스를 일단 우선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아스날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나 전술 패턴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시원했지. 그날의 아스날은 시원했지. 멋있었지. 옛날에 그 정말 빠르디 빠른, 만약에 그 월콧이 좀 유지가 되었으면 참 진짜 빠른 팀이 되었을 텐데. 엄청나게. 벵거 축구가 확실히 보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벵거 축구에 빠지면 뭐 출구 없는 매력인가 보지 뭐. 저분 닉네임이 아스날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네. 근데 파수들은 청개구리라 저런 닉네임 보면은 신고 누를 수 있어. 저렇게 대놓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채팅 같은 거 잘못하면은 훅 간다니까. 약간 그런 걸 숨겨야 돼요. 어디 좋아하는지는. 대놓고 저렇게. 그래. 항상 위험하다고. 우리 방이 아스날 팬분들이 좀 많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 다음으로 뭐 리버풀 아니면 아스날이 팬이 많아요. 확실히. 런던이라는 그 이점도 있고, 아스날이 괜히 뭐랄까 많은 관심 받는 팀이 아니겠지. 진짜로 뭐랄까 그 중이병 걸린 사진 같은 느낌? 진짜? 과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자취방에서 막 위통 벗고 사진 찍고 그런 것처럼.
나는 뭐 사실 남자가 액세서리 하는 거에는 별다르게 그 거부감은 없는데 왜 그런 패션 있잖아요. 왜 그 검은색 목폴라 같은 거에다 그 금목걸이 같은 거 이제 딱 하나 하고 저런 거. 아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는 것도 약간 좀 뭐랄까 그쪽 이상해. 그 뭐랄까 좀 그 아무튼 좀 그래요. 그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오글거려. 그 패션만큼은. 그 알죠? 그 목폴라 같은 거에도 밖에다가 목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비가 하는 걸 봤는데 어, 아 그건 이상하게 좀 못 참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힙합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니까 그거에 맞게끔 막 완전히 막 뭐 오버룩이나 이런 거 가는데 그 아무튼 저런 목걸이 얇은 목걸이 그런 게 좀 별로야. 아무튼 근데 이거 뭐지 상인가? 궁금하네. 다음 소식은 스완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페르와 본인은 이제 올 시즌 아웃이라고 공식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젤다 하냐고? 네, 오늘 젤다 해요. 네, 오늘 젤다 해요. 젤다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젤다를 저도 하고 싶고 젤다 할 겁니다. 아무튼 스완지 시티는 페르와 보니가 시즌 아웃되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페르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었고 보니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라고 합니다. 스완지 시티는 두 선수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보니하고 페르면 그래도 주전 선수인데 참 안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헤나토 산체스가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네. 아 물론 뭐 캐롤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수완지가 보통 3호이 3호 11? 막 이런 식의 스타일을 쓰다 보니까 중앙 미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기성용은 많이 뛰지. 기성용은 패랑 상관없더라 보니까. 기성용은 지금 감독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은 중앙에서 안정성을 기해줄 수 있는 선수가 기성용밖에 없기 때문에 네. 뺄 수가 없지 기성용은. 팀을 잘 그러니까 나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좀 하위권을 가더라도 많이 뛸 수 있는 팀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기성용도 그것 때문에 스완지를 간 건 맞는데 아 근데 참 그런 것도 명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스완지 경기를 좀 그만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뭐 기성용이 올 시즌 스완지 잘 잔류시켜가지고 좀 다른 팀으로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우승은 우승은 선수 생활하면서 커리어에 우승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 뭐 하물며 리그컵이나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승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밥 먹듯이 우승했던 박지성이 대단했던 거고 나름. 스페인 스포르트에서 말하길 에스파뇰의 주장인 빅토르 산체스는 메시에게 아주 더러운 반칙을 한 것이 조명되었습니다. 에스파뇰의 주장인 빅토르 산체스가 메시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고 메시가 파울에 대해 항의하는데 산체스는 메시의 입을 막으려 자신의 손가락을 이제 메시의 입을 틀어막는 강제로 틀어막는 그런 행위를 하였고 산체스는 전 상황에서 다리를 또 메시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메시가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메시가 항의를 한 후 산체스가 이런 행위를 연달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이날 경기를 봤는데 지저분해요. 에스파뇰이 특히나 지저분해. 얘네가 정말 쫄보란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하고는 이제 뭐 더비 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서 뭐 삭막하게 항상 나오고 뭐 손도 많이 쓰고 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진짜 쫄본 게 뭐냐면 레알만 만나면 아주 그냥 쭈구리. 레알만 만나면 형님 넣으세요 하면서 막 길 터주고. 아주 쭈구리 진짜. 무슨 더비야 더비는 씨. 아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은 몸 살릴 수밖에 없지 뭐. 영국 BBC 뉴스에서 밝히길 카사노는 자신의 중국 이적설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며 멍청한 보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전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였던 카사노는 선수들이 돈을 위해 중국에 입단하는 것에 대해서 멍청하다며 이적설을 부인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39경기를 뛴 카사노는 지난 여름 헬라스 베로나를 떠난 뒤 현재 무소속 선수입니다. 하지만 카사노는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하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며 자신의 중국 이적설은 정말 멍청한 기사이고 자신은 심지어 영입하고 싶어하는 중국 구단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사노가 말하길 물론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각각의 개인의 자유겠지만 누가 혹여나 이탈리아에서 중국을 간다면 그들은 돈 때문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약간 좀 꼬집으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뭐 솔직한 부분이죠. 사실 뭐 디아만테, 뭐 펠레 또 이런 애들 말고도 뭐 예전에 뭐 저기 누구야 지금 광주홍대 감독이었던 그 사람도 이제 중국 리그 갔었고 뭐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이 형이 좀 까오가 있네. 그래도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중국이라도 가고 싶어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중국으로 갈 마음이 없더라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네 아직 끝까지 한번 그 뭐랄까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가지 왜 안 갔을까. 골닷컴 기사에 따르면 메시는 어제 경기에서 물 위를 걸었고 피케는 바르셀로나의 무패 행진에 일조를 했다라고 골닷컴에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무패 행진 기록은 카탈루냐 더비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 이 미친 날씨 덕분에 이게 멈출 뻔했는데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무패 행진 기록을 22경기로 늘리길 기대했었고 마지막 최장 무패 기록은 라리가 최장 무패 기록은 카펠로에 레알 마드리드가 24경기 무패가 기록이 있대요. 일단은 바르셀로나 자체에서는 패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코파델라이 그 경기를 위해서 발베르데 감독은 메시, 라키티치, 알바, 로베르토를 벤치에 두면서 로테이션 돌렸고 하지만 그들은 에스파뇰 모레노에게 첫 실점 이후 동점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심지어 바르셀로나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63분까지 유효 슈팅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상 그렇대요. 기록상. 네. 그러나 메시는 이제 교체로 들어오면서 자기 동료들이 피치 위에서 미끄러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을 때 피케에게 환상적인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네. 자신의 라이벌인 에스파뇰에게 일단 무패 지지 않은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는 승점 19점 차로 벌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날 비도 엄청 많이 왔고 지금 영상이란다. 지금 이 캡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뭐 배수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배수가 안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이날. 그래서 물이 좀 고여가지고 공도 잘 안 굴러가고 애초에 선제골 먹힌 게 잘못이었지만 다들 고생 많이 했죠.
그냥 다행인 거는 안 다치고, 물론 이제 뭐 그 피케가 지금 부상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큰 부상 없이 그래도 그나마 좀 넘어간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이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 따르면 포체티노는 케인의 리그 100번째 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잉글랜드 국적의 포워드는 리버풀 경기에서 첫 번째 PK를 실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PK에서 동점골을 달성했으며 두 개의 논란이 있는 PK는 살라의 두 골에 맞서 토트넘은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도와줬고 챔스 4위권 싸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체티노가 말하길 케인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고 그는 엄청나게 침착했으며 100번째 리그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케인은 그것을 이룰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가 리버풀 방인가요? 우리 방이? 그래? 우리 방이 리버풀 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네. 다음 소식은 우리 응? 아니 나 맨유 싫어하는 거 아닌데? 맨날 얘기잖아 나 맨유 안 싫어한다니까? 맨유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맨유가 재밌는 축구를 하면은 볼 텐데 재밌는 축구를 안 하니까 이제 안 본다라는 거지. 재밌는 축구 안 하니까. 예. 그게 원래 SBS에서 그러니까 SBS 스포츠가 중계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엉켰나 봐요. 스포티비랑. 그래서 없어졌어. 원래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 이게 첼시 경기가 중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엉킨 건지. 뭐 서로 이게 뭐 무슨 뭐 어떤 오해가 있는 건지 뭐 아무튼 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는 거라고? 어, 그쵸.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콥들에게 분노의 밤? 새벽에?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존 모스 이 사람이 존 모스 주심이었고 그 이제 여기 옆에 부심이 있었죠. 그 둘이 첫 번째 PK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스마트 부심, 요 사람이 존 모스 주심. 그러니까 이 부심이 주심에게 로브렌이 볼을 터치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주심에게 물어보자. 모스 주심은 나도 그 상황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부심은 주심에게 말하길 로브렌이 공을 터치 안 했으면 오프사이드고 그게 아니라면 온사이드다라고 다시금 주심에게 언급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양쪽에 이제 엠네찬과 에릭센이 와가지고 에릭센은 로브렌이 볼을 터치했다고 언급했고 엠네찬은 터치 안 했다고 언급을 했고 네, 아무튼 뭐 자기들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화가 녹음이 된 게 흘러들었고 모스 주심은 부심을 불러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부심은 이제 주심에게 말하길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는 건 로브렌이 공을 터치한 것을 알고 싶은 건데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자 이 주심이 솔직히 말하면 못 봤다고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무전을 통해서 대기심이었던 애킨슨 심판에게 물어보았는데 뭐 일단 그거를 듣기 전에 그냥 이 주심은 자기의 그냥 뭐 기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PK를 부른 거죠. 넌 이거는 좀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PK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 봤어. 부심도 못 봤어. 그 부심도 못 봐가지고 부심은 이제 그 라인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로브렌이 만약에 볼을 건드렸으면 온사이드고 볼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오프니까 그것을 잘 봤냐 물어보니까 주심은 너도 못 봤어? 나도 못 봤는데? 아 그럼 줘?
하고 준 거예요. 내 한마디로. 그러니까 확실히 없는데 준 거야. 이게 대화 내용이 흘러나온 거야. 이게 다 녹음이 되잖아. 대박이죠. 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떠나서 아무튼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 경기 후에 이 팀들이 터널에서도 싸운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터널에서 움티티와 이 가르시아가 싸웠을 때 말렸던 것은 바르셀로나의 피케라고 하며 에스파뇰의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움티티에게 계속 수차례 니그로라고 소리를 쳤고 그것을 들은 움티티는 정말 이날 움티티 보면은 엄청 화가 나가지고 피키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피키 보고 비키라고 진짜 안 먹었으면은 진짜 한 대 때렸을 수도 있죠. 네. 계속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심은 이 경기 보고서에 아무것도 그것을 적지 않았고 심판 보고서에 유일하게 썼던 것은 경기 후에 소동이 있었다 라고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리그로라고 했다 보니까 그 라커룸 들어가는 이제 터널에서 거기서도 기다리고 뭐 싸웠나 보죠 뭐. 이거 경기 이후에 그 음성 파일이 이제 존재가 돼가지고 이 가르시아가 자기 인스타인가 거기에다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했던 거는 팩트죠. 네, 아마 징계를 주겠죠. 징계를 주겠죠. 그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은 아씨 미치겠네. 피파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니까. 이날 또 무슨 일이 이날 그 피케가 헤딩골 넣고 나서 그 이제 에스파뇰 그 서포터들에게 그 조용히 해라 하면서 이제 막 좀 약간 약 올리는 세레머니 했는데 그걸 왜 했냐면 피케가 샤키라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파뇰 애들이 피케를 욕하기 위해서 샤키라와 피케에 관한 약간 성드립 그러니까 약간 입에 담기 심한 약간 성드립 같은 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지 뭐 피케 너희 와이프는 뭐 우리 집에 와 있어 막 이런 뭐 약간 그런 거겠지 네. 그래서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피케가 그걸 듣고서는 좀 뭐 화가 좀 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조용히 해라. 하면서 이제 막 일부러 좀 자극을 했죠. 원래 그 시간대가 사실 뭐 세레모니하고 할 시간대가 아니긴 한데 피케도 알면서도 했겠지. 워낙 화가 났으니까. 워낙 또 화가 났었을 테니까 알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승점도 아직 많이 벌려져 있고 비겼으니까. 이거는 좀 아주 약간 혐의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옆으로 옮기자. 베인 스포츠에서는 골키퍼와 충돌로 인해 이빨이 3개나 부러진 고딘을 주목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하지만 경기는 고딘과 이 골키퍼 네트의 충돌이 더 주목을 받았고 네트는 펀칭을 시도할 때 자신의 움직임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며 고딘은 얼굴에 이제 펀칭을 맞았고 그라운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고딘은 이제 교체를 당했는데 그 팀 닥터는 고딘의 이빨이 3개나 부러졌고 얼굴뼈에 약간 골절이 의심된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더 약간 말이 많은 건 이게 반칙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반칙 불리지 않았고 그냥 인플레이 됐기 때문에 시메온에가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죠. 날만하지. 자기 막 핵심 선수가 저렇게 다쳤는데 충분히 이렇게 화가 날만하죠. 나는 뭐 당연히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다 생각해요. 진짜로.
노파울 그냥 인플레이로 흘러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날 또 사건 사고 많았는데 그리즈만이 이게 지금 꼬마가 1등으로 경기 막판까지 이기고 있다가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없었어. 꼬마 한 명이 없다 보니까 그리즈만이 역습을 안 가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지공하는데 하프라인에서 그리즈만이 지공하니까 같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 그리즈만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막 아니 역습 상황인데 왜 지공하냐 하면서 너무 심하게 욕하니까 그리즈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공을 밖으로 차버렸어요. 차면서 그 자기네 그 서포터한테 아니 니들은 지금 파악도 못하냐고 지금 한 명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힘든데 당연히 지공해야지 무슨 역습이야 역습 가다가 털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제 막 싸우더라고 관중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좀 서로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지. 왜냐면 뭐랄까 좀 꼬마는 요즘이 아니라 계속 이제 좀 저득점에 공을 잘 지켜가지고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태세를 가져가는데 사실 그런 축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공격 축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역습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턴을 해가지고 공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즈만 행동을 보면서 근데 그리즈만도 앵간히 짠났나 보더라고 진짜. 그냥 그 밝게 그냥 차버리더라고. 맞아요. 이거 이빨 맞아요. 음. 다음 소식은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임스 밀러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좀 더 득점했던 것을 승점을 좀 득점이나 모든 걸 잘 지켜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밀러가 말하길 전반전에는 리버풀이 잘했고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공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꽤나 실망스럽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봤을 때는 우리 팀 수비는 오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전에 상대를 더 컨트롤하지 못했던 점이 실망스럽고 점수를 3점에서 1점밖에 가져오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좀 일단은 리버풀은 일단 이 상태에서 팀을 잘 추스려서 다시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야 되고 일단은 뭐 이날 경기를 자신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토트넘이 일단 좋은 팀이고 공을 빠르게 돌릴 줄 아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95분 내내 압박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제 한번 압박을 들어가면 좀 이제 숨을 추천 100개 감사합니다. 숨을 조금 고를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도권을 내주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라고 말을 한 거겠죠. 일단 리버풀은 매주 경기를 치러야 하는 스케줄이고 공을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팀을 상대로 이 경기를 치를 때는 둘 다 이제 텐션이 올라가서 이 초반에는 막 올라갔다가 후반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볼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경기에서 빠르게 압박하는 거는 자주 나오기가 힘들며 하지만 토트넘은 분명히 후반전을 리버풀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뭐 후반전에 토트넘 잘했던 거에 반면 리버풀은 전반에 잘했었고 선제 득점도 먼저 했었고 일단은 이길 수 있는 찰나에서 이 승점을 지켜가지 못했던 것은 많이 아쉽다라고 밀러가 언급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무리뉴 감독이 말하길 맨유는 여름에 공격수를 아무도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리뉴가 말하길 1월에 산체스 영입 이후로 더 이상 공격 쪽에는 영입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네이마르, 그리즈만, 호날두, 베일과 같은 선수들과 이제 링크에도 불구하고 산체스의 유틸리티는 팀 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일단은 맨유는 레시포드와 마샬이라는 유능한 공격 자원들이 있고 더 이상 올 여름에 공격수 영입에 힘을 뺄 생각은 없다라고 무리뉴가 말을 했더라고 합니다. 산체스를 초반에는 왼쪽 공격수로 쓰다가 허더스필드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또 썼는데, 무리뉴는 산체스에게 그렇게 다양함을 바라고 있고, 일단은 산체스가 왼쪽에 공격수로 나오든 탑으로 뛰든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 맨시티가 번니와 무승부를 하면서 맨유는 리그 1위 팀과의 격차를 13점으로 줄여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이 저 정도로 얘기했다라면 아마 안 데려오겠죠, 네, 선수를.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피케의 부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피케는 에스파뇰 원정 경기에서 모레노와의 충돌 경기 이후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는 최소 한 달 동안 부상으로 아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정보통에 따르면 애초에 피케는 후안 간페르 훈련장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 채로 경기장에 도착했고, 최악의 징조가 발생될 경우 한 달 정도 쉴 수가 있는데, 이는 챔피언스 16강과 물리는 일정이 될 수가 있고, 일단 피케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팀 내 중앙수비 자원에는 예리미나, 콜롬비아에서 데려온 예리미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선수가 주전을 뛸 수밖에 없는 상태. 왜냐면 베르마일랜드 지금 부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첼시. 바르셀로나 챔스 상대는 첼시입니다. 첼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인터뷰한 레스터 감독의 클로드 필은 마레즈에게 휴가를 주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레즈가 두 번 연속 훈련에 불참한 가운데 클로드 필은 경기 전 컨퍼런스에서 그를 달래려는 시도를 보냈으며, 클럽 입장에서 레스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내보내지 못한 그 결정에 좀 이해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클럽에서의 마레즈에 대한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그를 보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다시금 언급했으며, 마레즈가 좀 자신의 지금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고, 이적 시장에서 비즈니스적 관점은 감독으로서 언제나 어려운데, 그러나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일단은 팀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레즈가 머리를 비우고 나면 다시금 잘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클로드 피엘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자들이 그럼 마레즈가 감독의 허가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냐라고 물어보자, 클로드 피엘이 말하길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클럽의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며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과 마레즈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상황을 서로가 프로페셔널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클로드 피엘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결국 마레즈 쪽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던 거는, 그 좋은 조건이 오면 선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조항을 상호간에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조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가 계속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됐던 게, 네, 아무래도 좀 마레즈가 멘탈이 나간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마레즈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이번 사태를 그냥 좀 읽어보면은 마레즈가 좀 속상할 만도 한 것 같긴 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마레즈가 정말 좀 화가 나서 지금 훈련도 안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몸 상태를 만들려면은 가야겠지만, 어차피 뭐 마레즈가 안 가잖아요, 월드컵도. 여름에 푹 쉴 수 있어. 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쉽겠네요. 선수한테는 맨시티라는 팀으로 갈 수 있는 이적의 기회에서 그거를 구단이 막 계속해서 돈을 올리면서 누가 봐도 네, 올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다면 좀 기분이 상할 만도 하죠. 네,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 생각해 이거는.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한 것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뉴스를 다시금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 방송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